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대박입니다. 3%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영상을. 걱정을 하실까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데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드디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제가 올라갈 때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안 따라붙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격이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지만 언제 다음 주가 되면 없어질 거다. 왜?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고 이격은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평균 가격이 높아진 그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평균 가격은 이미 지나온 가격대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가격이니까 이건 그냥 이평선은 끌어올려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와의 이격도를 좁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했었던 건 딥시크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 GPU를 크게 뭐 지금만큼 많이 안 써도 되네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했어요?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겠네. 그럼 굳이 원전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제가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댓글이 안 좋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정작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SMR 뉴스케일 파워는 전체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3%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417을 적용시킨 것 치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충분히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애초에 한두 번 정도는 조정을 받았어야 됐기 때문에 그 조정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다시 강세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그 강세 구간에 맞춰서 매수 구간을 잡으면 된다. 저는 금요일 날 첫 번째 매수 타점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 영상으로도 다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보세요. AI 시대가 들어왔고 AI 시대가 왔으니까 GPU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졌고 그리고 GPU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나 높아졌고 그러면서 한국의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이런 쪽에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를 깔아놓으면 뭘 해요? 전기 공급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 기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물론 사용은 했는데 그 양을 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원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AI 시대, 즉 중국과의 싸움에서 패권을 잡아야 되는데 AI 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전을 다시 회생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요. 제 실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입니다. 24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돼요. 어떻습니까? 이때부터예요. 2달러부터 3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15배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실적이 좋아서? 아니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왜? 정부 정책,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왔죠. 바이든이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트럼프는 어떻게 하느냐? 화석연료를 계속 쓰면 된다. 우리 발밑에는 검은 황금이 잠자고 있다. 그냥 계속해서 캐낼 거다. 베이비 드릴. 계속 캐낸다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값싼 에너지를 토대로 뭘 하죠?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G1, 패권을 다시 잡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트럼프는 왜 이럴까? 값싼 에너지가 핵심입니다. 값싼 에너지. 그럼 화석연료도 계속 사용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값싼 건 뭐예요? 원전입니다. 그렇죠?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딥시크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런 악재가 딱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산업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산업이든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었던 그쵸? 자, SMR 이야기를 하면서 즉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누차 그쵸?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려왔고 그럼 미국 시장은 안정권에 지금 다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417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게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엔 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일단 금요일날 타점을 잡아놨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안정화. 시장에 대한 안정화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일 연휴를 거치면서 등락군은 최소화로 시켜놨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었던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오너 일가에 대한 문제. 그쵸?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6월과 7월 지나면서 24년도에요. 7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 자금 조달을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자금 조달 어디로 한다 그랬어요?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밥캣의 지분을 떼다가, 그쵸? 밥캣을 떼다가 두산 로보틱스로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주매청이라 그러죠. 주식 매수 청구권. 근데 그것을 발동을 안 시켰습니다. 왜? 실익이 없으니까. 어디서? 오너 일가 측에서.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세요. 두산 스코다 파워 체코 IPO 진행. 그쵸? 1,600억 조달의 설비 확충할 예정이다. 밑으로 쭉 보시면 뭐 체코 증시 쪽으로 상장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추진 이유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지배 개편 포기한 두산. 이제 앞으로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안 나온다는 거죠. 체코 증시에 상장한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장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IPO로 자금 조달하겠다. 그런 부분은 뭐예요? 더 이상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두산, 그리고 현대, LG, 그렇죠? LG. 얘네들 뗐다 붙였다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두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분할 상장하고 분할 합병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원전 수주 이후에 하락이 나왔었던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있죠. 모멘텀. 그건 뭐겠습니까?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한국도 이제는 연휴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미증시에 맞춰서 움직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코스피 코스닥이 안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타점에 대해서 내가 잡아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어요.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한 내용들. 왜 이게 중요하냐?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모두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포함해서 뭐 PC나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연준 보험원 이사가 지표 발표 이후에 코멘트를 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아지기 전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해석하면, 경기는 엄청나게 좋은데 물가는 안 오르고 있다. 금리 유지해. 왜?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어떡해? 그럼 뭐예요? 미국은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 그리고 주도주는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여길로 끝내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의 움직임보다 종목군이 강한 부분을 골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섹터별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날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쭉 올려서 보시면 보세요. 장중에 제가 31일 장중입니다.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자, 시간에라도 매수하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소통방에 오면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원래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약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뭐가 됐죠? 신고가를 냈죠. 왜? 조선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방산 쪽하고 연관이 되니까 하나오션이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온 부분을 보세요. 이미 45%, 36%. 쭉 올려서 보시면 보세요. 하나오션.
자, 12월 30일 날 같은 경우에 어때요? 37,000원대. 이 구간이죠. 매수한 결과 어때요? 45%대, 36%대. 아직 물량이 남았습니다. 50% 수익을 넘겼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 쭉 올려서 보시면 주도주 관련돼서는 명절 연휴 전에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이오, 원전, 조선 25년 상반기 주도주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실제 보여드리면 매수한 구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원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죠. 변동성이 가장 큰 우리기술 그리고 또 두산 이 두 종목입니다.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산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14.7%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다는 점. 자, 우리 기술을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0%대 수익 구간. 어디서 만들었어요?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 더 보죠. 하나오션, 한화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공략한 결과 45%대 수익 구간.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도 안정이 되어 있고 이제는 종목군들마다 타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2월 달에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연휴 기간도 다 지나갔고 미증시도 조정을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못 내면 25년도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다 지나갔고요. 그리고 연휴 기간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보세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도 이격 조절을 끝낼 거다. 미증시 특이점이 있을 때 공유하겠다. 연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명절 끝나자마자 그렇죠? 분명하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을 공유해 드렸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2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신고가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